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은 주위가 산과 논으로 둘러싸인 소위 산간마을이었다. 그래도 같은 또래도 그럭저럭 있었고 그 마을 안에도 작긴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었다. 중3 어느 날 친구 하라와 둘이서 하교하고 있었다. 계절은 여름. 논의 푸르른 벼이삭들이 석양에 붉게 물들고 숲에서는 저녁 매미들이 울고 있다. 학교가 끝난 후 근처 가게에서 군것질을 하다 이렇게 늦어버린 것이다. 여느 때처럼 쭉 뻗은 트럭 바퀴 자국이 보이는 논두렁길을 둘이 이야기를 하며 걷는다. 중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은 도쿄로 놀러가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라주쿠에서 멋내는 법을 배워 고등학교에 데뷔하자며 내가 하라의 맞장구를 기다렸는데 맞장구는커녕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을 하라의 모습이 안 보여 왔던 길을 돌아봤더니 몇 걸음 뒤에 하라는 멈춰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 내가 묻자 저거 뭐냐? 라며 앞쪽으로 보이는 논을 가리킨다. 어? 하며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논 9획 2개 정도 앞 한가운데에 진갈색의 무언가가 벼이삭 틈새로 보인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호수아비인가? 호수아비 치고는 색깔이 이상하지 않냐?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갈색의 무언가로 다가간다. 몇 미터 앞까지 다가간 시점에서 그 무언가의 정체를 깨닫고 깜짝 놀란다. 검게 탄 마네킹의 머리였다. 기분 나쁘네. 얼굴을 마주보면서 진짜는 아니겠지? 라며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 본다. 틀림없는 마네킹이었다. 마네킹 머리만을 대나무 꼬챙이로 꽂아서 난폭하게 논바닥에다 박아놓은 것이다. 호수아비로 쓰려는 건가? 글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허수아비를 보아왔지만 이렇게도 괴상한 것은 처음 본다. 그 논은 하란의 이웃집인 곤도씨네 것이다. 물론 시골이라 이웃이라도 집과 집 사이는 꽤 멀다. 곤도네 할아버지 드디어 맛이 갔나 보네. 라고 웃는 하라였지만 마네킹의 섬뜩함도 맞물려 나는 왠지 웃을 수가 없었다. 그날은 그대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다시 그 길을 지나며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네킹을 찾아보았다. 오? 나도 하라도 거의 동시에 깨닫는다. 마네킹의 머리가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이게 뭔 일이래? 라고 반쯤 웃으면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분 나쁨에 둘 다 굳어버리고 만다. 하루 간격으로 늘어난다던가 하는 건 아니겠지? 나의 그 말에 하라는 야,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웃었지만 아마 속으론 화가 난 것 같았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서 우리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 나는 월요일부터 통학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만화를 보고 있었다. 정오 무렵 벨이 울린다. 엄마가 나가보는 것 같더니 좀 있다가 에이타, 하라가 왔어. 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1층에 내려가 현관에서 기다리는 하라에게 뭔 일이냐? 물으니 하라는 싱글거리며 야, 그 마네킹 늘었는지 확인하러 안 갈래? 라고 한다. 왠지 모르게 거기서 싫다고 하면 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아, 가보자. 대답해버리고 만다. 우리 집에서 곤도네 논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 논이 거의 보일 때쯤 우리들은 동시에 우와! 하는 소리를 낸다.
마네킹의 머리가 4개로 늘어나 있었다. 3개도 아니고 4개? 라고 생각하고 있자 하라가 좀 가까이 가서 봐보자. 라며 설레는 듯한 얼굴로 말한다. 솔직히 무서웠지만 알겠다고 하고 천천히 다가간다. 눈앞에 마네킹이 나타나고 검게 탄 얼굴이 보이는 위치에 오자 휴대폰을 꺼내는 하라. 에? 사진 찍으려고? 놀란 나를 뒤로 하며 뉴스거리잖아.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하라. 그대로 찰칵찰칵하며 연속으로 찍은 후 둘이서 사진을 확인하다 굳어버린다. 분명 검게 그을려 윤곽 말고는 알아볼 수도 없게 된 마네킹 전부에 눈알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4개 전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워! 빨리! 지워! 내가 외쳤고 하라는 다급하게 사진을 삭제하려 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만다. 하라가 그걸 주워 올리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가 싶더니 도망쳐! 내 옷을 잡아 끌었고 우리들은 쏜살같이 그 자리를 뛰어서 도망간다. 그리고 하란의 집까지 전속력으로 달려 현관으로 뛰어든다. 집 안쪽에서 하란의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고 다녀왔니? 한다. 하란은 숨을 고르고 나서 다녀왔습니다. 에이타랑 같이 왔으니까 방에서 놀게. 라며 나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한다. 하라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뭐야? 무슨 일인데? 묻는다. 그러자 하라는 너 못 봤어? 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계속 말한다. 휴대폰 주우려고 할 때 그 마네킹 머리 중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 눈알은 없어져 있었고 그때는 입이 생겨 있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하라는 계속한다. 앞니 2개가 은이었어. 그거 곤도네 할아버지야.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의미를 알 수가 없어 헤매던 둘은 결국 어쩌면 곤돈의 할아버지는 죽었고 귀신이 되어 마네킹으로 옮겨간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에 이르게 된다. 맞아. 그럴지도 몰라. 내가 그러니 하라는 자기의 망원경을 꺼내더니 베란다로 나가 곤돈의 집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한동안 침묵이 지난 후 있어. 하라가 그러기에 나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곤돈의 할아버지는 집 창고 앞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완전 건강해 보이잖아. 라고 하자 잘못 본 건가? 라는 하라. 하지만 그 눈에 띄는 은미는 저 할아버지 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의문스러운 마음으로 해산하게 된다. 그날 밤이었다. 땡땡땡 하는 화재를 알리는 경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두고 자는 우리 집에도 탄내가 들어오고 있다. 어른들은 분주하게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소화 활동에 참가하러 가는 아빠에게 만에 하나 불이 번질지도 모르니까 대피할 준비를 해놓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잠이 덜 깬 채 나는 엄마에게 어디에 불이 난 거야? 묻자 엄마는 곤도씨네 집이래 라는 바람에 곤도씨네 논에 있던 검게 탄 마네킹을 상상하고 부들부들 몸이 떨린다. 인접한 하란의 집이 걱정이라고 말하니 엄마는 하란의 가족은 아무래도 벌써 신청내로 대피한 것 같다고 알려줘 일단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금 지나서 엄마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깨울 테니까 오늘은 일단
거실에서 자. 라고 해서 누나와 나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잤다. 다음날 아침인 일요일,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심야에 소방차가 지원을 와서 무사히 진화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지방방송에서 곤도씨네 부부와 장녀, 셋째 아들이 병원에 도착한 후 사망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도했다. 화재, 그리고 사망한 4명, 검게 탄 마네킹의 머리도 4개. 나는 무서워져서 하라의 안부도 궁금해 전화를 한다. 바로 하라 본인이 전화를 받는다. 나도 전화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라는 하라는 기분 탓인지 평소보다 숙연한 인상이었다. 뭐 마을 사람이 죽었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한바탕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 하라는 약간 목소리를 작게, 엄청난 게 그렇게 대단한 불이 난 것 치고는 곤도네 집 부지에서 불꽃도 나오지 않았대. 라고 말한다. 그렇게 큰 저택인데다 뒤에는 바로 산인데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을 만한데도 곤도네 집 터 말고는 아예 불도 안 붙었대. 너무 불길이 세서 우리도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대피했는데 말이야. 엄마 아빠도 이상하다고 그러더라.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침묵이 흐른다. 나는 왠지 둘 다 화제로 삼지 않으려던 마네킹 이야기를 꺼냈다. 저기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마네킹 머리가 4개 있었고 곤도네 집도 4명이 죽었잖아. 뭔가 엄청나게 안 좋은 느낌이야. 하라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다시 입을 다문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며 월요일은 다른 길로 등하교 하자고 서로를 달랬다. 그리고 하라가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곤도네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고리대금을 하거나 악랄한 방법으로 남의 토지를 약탈해 가거나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인과응보야 라고 중얼댔다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쾌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죽은 곤도가의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없었다. 그 소문의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와 하라마는 왠지 모르게 그게 진실이라고 느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망치듯 마을을 나왔고 지금은 코로나를 빌미삼아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